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게 언급이 된 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이다 보니까 꽤 시간이 오래된 느낌이 있습니다. 검찰 구형이 나오는 데까지도. 네. 사실 이거는 네. 좀 어려운 법적인 문제라 네. 장진영 변호사님 설명에 우리가 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대체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가 뭐길래 그렇죠. 이렇게 높은 7년까지가 구형이 되는 것인가?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사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정교조에 대한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노총에 대해서 개입했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강제 이제 그 일본 강제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세 개가 이제 그 사법농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는 순간 저기 서미 교수님이 3만 원을 2번 쏘신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2번이 나온 건가? 오류 같다 오류. 아 오류죠. 후토크를 위해서 TV조선 가다가 동작함 얘기에 돌아가시다고. 네, 네. 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측면에서 이제 그 뭐 사법농단이다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진짜로 사법농단이 맞는지 개입은 또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라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장혜천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네. 재판이 시작된 게요. 4년 7개월 됐대. 4년 7개월. 와.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진짜 그렇네요. 기소돼 갖고 판결 네. 선고가 된 것도 아니야지. 아직 1심이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형만 됐어요. 구형만 됐는데 이 다음 선고도 안 재판에서 나왔고. 선고가 되는 거죠. 4년 네네. 7개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동작구의 구의원은 선고만 9개월 걸렸다고. 선고하는 네네. 데까지만. 근데 어쨌든 선고 일자는 잡혔어요. 구형이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4년 7개월. 선고는 나봐야 압니다.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을 290번 했다 그래요. 4년 양승태 7개월 대법원장 동안. 재판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사이에 저 판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이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는데 이게 뭐 일부러 질질 잡아 끈 거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증인이 수백 명이 나왔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증인 신청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증인을 불러서 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재판부가 바뀌어요. 인사 발령이 나잖아. 그렇죠. 재판부가 바뀌면 또 판결문을 저 기록을 처음부터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자기 임기에 뭐 한 반이 가버려. 또 재판 시작하면 또 증인 불러대. 네. 이렇게 계속 저 자기 헛걸음을 하고 있다. 아. 쳇바퀴만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작년 중반 정도에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구형이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7년 구형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법농단이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인데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에는 유죄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범죄인데 그렇죠. 탄핵 사건 이후로 이제 직권남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기소가 되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은 사실은 그래서 이건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날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7년이나 났고요.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런 또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중대한 이 중죄가 구형이 됐고요. 네. 박병대 대법관은 전 대법관은 5년, 징역 5년. 네.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징역 4년. 이렇게 상당히 중형이 다 구형이 된 겁니다 오늘. 뭐 근데 저는 법리적으로는 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근데 양승태가 7년이면 김명수한테는 70년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정치적으로. 그쵸. 정말. 근데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4년 7개월에다가 증인이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재판의 수만 290번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명확한 사건이었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정말로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김명수 지금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임기를 코앞에 끝나는 게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나가기 직전에 그렇게 미뤘던 최강욱 재판은 끝내 자기가 참여를 해가지고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법농단 사건을 처리했던 판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사법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은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권력이나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상고재판부라는 대법원의 그 아주 고질적인 재판 그 지연 문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상고심 법원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자기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런 재판 대법원의 개혁,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행정부하고 딜을 했다. 네. 뭐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렇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네. 이게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판사들이 보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땠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판사들이 보기에도 참 창피하다, 쪽팔리다. 그렇죠. 거짓말을 대국민 거짓말을 했는데도 사퇴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앉아갖고 법관들 신뢰를 다 실추시킨 사람이 자기 대법원장이야. 그렇죠. 그런데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임 대법원장이 법원에 뭘 바꿔보려고 이제 좀 잘못을 한 것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저는 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양념으로 썼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자기 어떤 체제를 위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사건이 질질질질 더 오래 걸린 것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참작 사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네. 적어도 자리 사력이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사회의 질서나 분위기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걸 관철시킬 때 좀 뭐 과했다, 선을 넘었다 정도가 네. 이 혐의로 볼 수 있을 텐데 김명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자신을 대법원장을 만들어준 진보 좌파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네. 일선 판사들 재판을 다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이 최강욱이나 조국 재판은 질질 끌면서 보수 우파 정치인들 재판은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 뭐 법원장 추천제니 뭐니 이렇게 만들어서 판사들이 일 안 하게 만들고 네. 재판 지연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끼친 해악과 사리 사욕으로 따져보면 네. 양승태가 7년? 아 그럼 김명수는 70년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댓글에는 700년을 해야 된다.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7년에 70년에 700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6일을 앞두고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이 드디어 최강욱에 대한 재판인데 2020년 1월달에 기소가 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왜 도대체 김명수가 6일을 앞두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뭐 목적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전례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일주일도 안 된 6일을 남겨놓고 판결에 자기가 주심이 돼가 자기가 이제 전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네. 자기가 이제 그 재판장이 돼가지고 판결을 한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쟁점이냐면요. 네. 최강욱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정경심의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이 네. 검찰에 제출한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증인인 조국과 정경심이 그 PC 압색하고 뭐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 네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최강욱 주장을 다 기각했습니다. 그렇죠. 증거 능력을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정경심이 김경록한테 이 PC를 폐기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이 PC의 소유권이 김경록한테 넘어갔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인 김경록이 임의로 검찰 수사 협조해서 제출한 거 김경록이 참관하고 동의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깨서 증거 능력 없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법관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부에서 판결 내리면 되는데 전원 합의체까지 갈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거지로 전원 합의체 끌고 와서 최강욱 임기를 다 지켜줬어. 네. 근데 만에 하나 9월 18일에 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대법원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김명수가 이거는 보고 가네 진짜. 지금 쭉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심과 2심 재판부가 다 그게 원래 이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보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보호권으로 인해 가지고 최강욱 쪽에서는 조국과 정경심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역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방금 장해찬 최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상 위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그 김경록 PB였죠. 김경록 PB한테
자기한테 위임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제로 1심과 2심도 그렇게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네. 김명수가 이렇게 6일을 앞두고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음. 혹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봐도 뭔가 최강욱한테 선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법관 구성을 봤을 때 네.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설득하면 네. 과반이 되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네네.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립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포섭이 되었다라고 네.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13명이 대법관이 있는데 김명수 포함해가지고 네. 7명이 중도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고 6명이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그중에 이제 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에 빠지니까 12명이 하는 건데 네. 12명 중에 이제 7명이 설득이 되면 네. 과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의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감을 갖고 전례가 없는 추한 이런 네. 짓을 벌리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최강욱 재판을 끌어온 내용을 한번 우리가 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떻게 추잡한 짓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냐. 총 몇 년을 끌어왔어요? 3년 8개월을 끌어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에서만 1, 2심 모두 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6월에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으로 간 다음에 가관인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대법원을 간 다음에 상고심 접수 통지서가 피고인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네네. 이 대법원에서 보내줘요. 그런데 최강욱이 그걸 3번이나 안 받아요. 맞죠. 3번이나 안 받아요. 네, 우편으로 가는 거 못 네.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는.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 2022년 7월 1일 날 안 네. 받고 네. 12일 날 안 받고 8월 3일 날 또 보내 또 안 받아요. 네네. 이렇게 3번씩이나 집을 비워 갖고 안 받아요. 이 정도면 도주의 우려를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주거가 없는 거예요. 어. 이 정도면. 그렇죠. 주거지 자기 주거가 불분명으로 없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판을 끕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질질 끌다가 재판부가 배당이 돼요. 네. 근데 그 재판부가 누구한테 배당이 되느냐? 오경미 대법관한테 배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오경미. 네, 오경미.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일부인데 거기에는 김선수, 노태학, 박정화 이런 대법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김선수 대법관 유명한 이제 민변 쪽이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뭐 지난번에 상당히 그렇죠. 좀 논란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소부예요. 그런데 1심, 2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그냥 대법원에서 사실은 상고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버려요. 본론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간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네네. 이걸 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 전원합의체로 합의해서 무죄가 난 게 바로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사건. 권순일 그때 그렇죠. 하면서 권순일 막. 대법관이 그렇게 네,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1년을 넘게 쥐고 있다가 판결은 안 하고 전원 합의체로 넘겨버립니다. 네. 그게 올해 6월이에요. 올해 올해 6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 3개월 쥐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쥐고 있더니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다음 주인데 6일 앞두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던 시간에 비상식. 이게 대체 말이 되냐고요. 네네. 누가 상식적으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겠냐. 근데 이거야말로 나중에 이제 김명수가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조사했을 때 이거야말로 진짜 직권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오늘 구형 7년을 구형받은 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이 있으면 그걸 봐야죠. 진짜 그래서 댓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년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안 해, 아닌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명수가 최강욱한테 선물 주는 거면 네. 그냥 두면 안 되고 대법원 전체를 네. 다 몰려가서 시위하고 막 그래야죠. 그래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전원 합의체에서 최강욱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령 확정이 된다면 네. 많이 늦었고 그래도 김명수와 이 대법관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죠. 월요일에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화요일에 우리 잔치국수를 배달해서 먹는 걸로 뉴스타다무스 이제 또 다시 먹방. 출출한 시간 때 좋죠. 최강욱 좋죠. 의원직 상실을 축하하는 네네. 정말 만에 하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마 여기서 무죄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진짜 무죄가 나온다면 저희가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서 항의라도 하고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국수 먹는 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김명수가 저렇게 하는 걸 봐서는 무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저는 더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하다. 네.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